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송파구 대장주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오랜만에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매로 나온 해당 물건은 뷰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송파 헬리오시티인데요. 이 헬리오시티는 제가 늘 많이 가보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을 조경으로 약간 잘 극복한 사례 같아서 오늘은 먼저 좀 조경들을 좀 보고 한번 같이 가볼까 합니다. 단지 전체에 가운데 곳에 여러 군데 되게 조경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게 예쁘죠. 지하도 이렇게 좀 조경을 잘 해놔가지고 단지 안을 봐도 이렇게 시원하네요. 이 바깥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아파트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 안에서 보면은 중앙으로 탁 튀어가지고 이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잘 해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각 동 앞마다 이렇게 놀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테마를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기 좋게 테마로 붙여놔가지고 놀이터가 각각 달라요. 재밌어요. 사진으로 한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또 놀이터를 재밌게 만들어 꾸며놨네요. 제가 이 단지 홍보맨은 아닌데요. 비 오는 날, 특히 이날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었었는데 스터디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니어스 클럽,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죠. 헬리오시티의 전체 지도의 모습을 보면요. 옛날 여기가 잠실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가락 시형아파트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헬리오시티로 태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송파 생활권이고 맞은편에 강남도 가깝고요. 대치동 학원가 가기도 괜찮죠. 천은 이렇게 탄천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옆에 이렇게 유수지라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 좀 물을 받아놓는 곳들이죠. 옛날에 탄천이 이렇게 넘쳤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주변으로 요 가락시장 잘 아시다시피 배치되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전체 지도의 위치의 모습입니다. 세부적인 단지의 모습은 이렇게 크게 길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길게 되어 있어서 송파역하고도 생각보다 이 끝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학군 배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큽니다. 매우 커가지고 거의 9,000세대 이상이니까 거의 1만 세대라고 봐도 되겠죠. 세부적으로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요. 9,500세대나 되네요. 거의 1만 세대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28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생각보다 용적률이 28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리오시티가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속된 표현으로 닭장 아파트다 막 이런 느낌이 따닥따닥하는 아파트다 이런 느낌이 난다 하는데 그래도 전체 용적률은 285. 그러니까 지금 한 350까지도 올리려고 하는데 285 정도면 어떻게 보면 준수할 정도 최근에 높은 용적률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돼서 안에 보면 생각보다 조경 이게 스페어 공간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밖에서 볼 때랑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고요. 학군 배정은 초등학교는 가락 초등학교 이게 좀 나눠집니다. 이게 5, 4단지, 3단지하고 2단지 일부가 좀 가락 초등학교로 가고요. 이게 신설됐죠. 해누리 초등학교하고 해누리 중학교가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단지하고 2, 3단지 일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가보시면 단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학군 배정이 좀 나눠진다 이래가지고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초등학교는 두 개로 나눠지고요. 중학교는 해누리 중학교로 다 이렇게 몰아지는 것 같죠. 다 단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일부나마 조금 배분이 돼서 가니까 이것도 단지별로 염두에 두셔야겠죠. 학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완전히 초품하죠. 가락 초등학교 이렇게 4, 5단지 그 다음에 3단지, 2단지 이런 데들이 가락 초등학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학교죠. 해누리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가 중학교입니다.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1단지는 전체가 가고 3단지, 2단지가 이렇게 해누리 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단지 안에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3-1689 사건입니다. 입찰일은 6월 3일이고요. 가락동 헬리오시티 208동이 나왔네요. 헬리오시티는 이렇게 동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학군 배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층은 30층, 전체 층은 35층 중에 30층이니까 매우 높은 층이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 그 다음에 최초 감정된 거는 약 한 20억 정도의 감정이 돼서 한 번 유찰되어서 16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돼서 6월 3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헬리오시티는 동이 많기 때문에 208동이 어디인지를 찾아봐야겠죠. 송파역에서 쭉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 끄트머리 쪽에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역에서 끄트머리입니다. 제가 직접 많이 걸어봤는데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좀 멀어요. 도보로 좀 마음 급한 사람들은 차로 다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마음 급한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는 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누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배정이 되겠죠. 자, 또 중요한 건 경매가 나온 타입이 중요하겠죠. 헬리오시티요 보시면 정말 다양한 타입과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입을 봐야 되는데 경매 나온 타입은 33 F평 뭐 이렇게 F형으로 나온 건데요. 길쭉하죠. 길쭉해요. 현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방, 거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동선을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길쭉한 모양의 포베이형입니다. 208동이 조금 안 좋은 점이 판상형이 아니고 이렇게 타워형입니다. 4세대나 같이 이렇게 살고요. 향은 완벽하게 동향이 나와요.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방방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향으로 나오는 조금은 A 타입 뭐 이렇게 B 타입보다는 많이 빠지는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도 F타입 단독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실거래가 보니까 재밌는데요. F타입이라 그래도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달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21년 10월에 23억 8천까지 갔어요. 굉장히 좀 타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갔고요. 최저가는 1층을 제외하고는 한 17억 5천 정도 23년 1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1층은 뭐 16억대로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30층이고 그 다음에 16억 선이니까 가격면으로는 굉장히 메리트는 있죠. 그래서 최고가가 23억 8천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진의 모습은 현관의 모습인데요. 저는 경매를 할 때 경매 물건에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현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막 두드리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경매로 나온 사람들의 뭐 그 상황 그런 것도 좀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제가 이제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잔금을 내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됐을 때는 가서 문도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입찰 단계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싶어요. 왜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떨지 모르긴 하겠지만 뭐 현관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막 두드리고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뭘 우편물 뒤지고 이런 거를 권장하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20년 넘게 하고 명도 해보고 그랬지만 뭐 황당한 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낙찰 받고 나서 협의를 하고 뭐 큰 문제 없이 뭐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들어가서 막 몰래 보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사람 만나보고 해가지고 경매에 당한 집 소유자나 세입자를 불편하게 하는 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를 본 거는 뭐냐면은 한 층에 네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 느낌을 보고 싶었죠. 판상이 확실히 두 세대 이렇게 사는 게 낫죠. 내가 살고 맞은편에 이렇게 살고 그러는 게 좋고 또 어떤 예민한 사람은 또 앞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세대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또 엘리베이터의 시간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본 거고요. 이렇게 네 세대가 역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해가지고 소유자나 세입자를 좀 이런 표현 괴롭히고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뷰를 한번 살펴봐야죠. 경매 물건의 동의 모습입니다. 35층 중 30층 높이니까 이 맨 꼭대기겠죠. 뷰를 살펴보면서 이 경매 물건의 재미난 점을 알게 됐는데요. 208동의 동향입니다.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헬리오시티 전체 단지가 좀 향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경매 물건은 요 사이로 딱 트여가지고 이렇게 뷰가 나오게 됩니다. 뷰를 보면 208동 이래서 요 사이로 탄천 넘어서 이렇게 탁 트인 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끝에 가서 봤을 때 경매로 나온 해당 단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경매 물건은 권리관계는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면서 낙찰 후에 인수되는 게 없는 안전한 물건이니까 편안하게 입찰하셔도 됩니다.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제가 그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NS 밴드에서 뭐 잡다한 얘기들, 개인적인 느낌, 현장 나갔을 때 느낌 언급하니까요. 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또 여기서 궁금한 거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 테니까 밴드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한번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매 물건인 송파 헬리오시티 분석 한번 가볼까요? 우수한 점은 송파구 잠실 생활권 역에서 대단지면서 신축 아파트 단지죠. 엘스 리센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차가 넘어가니까 단지가 좀 낡았죠. 그런데 헬리오시티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단지가 직사각형 모양이어서 조경 커뮤니티 등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단지 중에서는 잘 돼 있는 편으로 돼 있어요. 조경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강남 업무지구, 잠실 업무지구, 그 다음에 대치동 학원과도 인근이어서 자녀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교육 시키려고 하면 대치동까지도 보낼 수 있고 가깝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죠. 송파 단지들에 비해서 위치가 조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활권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학군이 아직 강남, 잠실 기존의 엘리트 이런 단지들의 학군만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느낌상 좋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의 경매 물건의 평가를 보면 송파 헬리오시티는 학군이나 좀 위치에 좀 단점이 있지만 잠실 생활권의 신축이라는 대단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좀 모든 것을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208동은 지하철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타입도 조금 떨어지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드물게 탁 트인 뷰를 자랑하니 또 16억 정도의 한 번도 이 실거래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는 아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유차를 기다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는 이 가격대에서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힘주어 말해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송파 헬리오시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단점이 있어도 신축 아파트, 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